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암호화폐 ETF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ETF가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가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온체인 분석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플랫폼은 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이 듄이라는 플랫폼 안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다양한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차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향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공급량 대비 ETF로 들어와 있는 자금이 총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전체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비트코인 대비 총 5.72%의 양이 기간의 ETF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전체 공급량 대비 약 2.78%의 양이 기간의 ETF로 자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약 50% 정도로 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온체인 홀딩수를 살펴볼 텐데, 현재 기간의 ETF로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달러 환산으로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107 빌리온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약 6.23 빌리온 달러의 자금이 이더리움 ETF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 대비로 봤을 때는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달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1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2024년 1월에 ETF가 도입이 됐고, 이더리움은 같은 해 7월에 도입이 됐죠. 따라서 약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이 빠르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키웠었고, 이더리움은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블랙록이나 다른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는 순유출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리움의 편입률의 상승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보유량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4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총 ETF로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5만 개의 이더가 지금 온체인으로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아직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크다라는 점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 기관들이 비트코인 대비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줄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이 가진 차별성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미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디파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에이브나 메이커, 리더와 같은 여러 가지 디파이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서 디파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이젠 이더와 같이 디파이 자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더에 대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NFT의 민팅 수수료도 충분히 사용이 되고 있고, 레이어 2 솔루션의 수수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멀 익스트랙터블 밸류와 같은 이런 부가적인 것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EIP1559 새로운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에 따라서도 계속 희소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이 되면서 스테이킹의 수익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즉 실제 네트워크 내에서 기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 ETF는 투기적인 수요와 함께
또 실사용 자산을 보유하는 이러한 수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이더리움이 낮은 기관 편입률이 우리에게는 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유통량 대비 이더의 유입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더의 자금 투입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메커니즘이나 이런 소각 메커니즘 때문에 이더로 락업되어 있는 이 이더는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의 압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바라보는 비트코인과 이더의 구조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예를 들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블루칩 우량 채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은 성장형 IT주 플러스 플랫폼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은 보수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더리움은 고성장 기대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연계성으로 봤을 때도 이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중심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이더리움은 그에 반해서 디파이나 NFT 그리고 RWA와 같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나 블랙록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기간 수요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상당히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간별로 ETF 동향을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ETF와 관련된 기관들의 핵심 키메이커는 크게 6가지 회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우리가 집중해봐야 하는 세 기관은 이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 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전체 ETF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회사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블랙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총 자산 가치 11.6조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로 성공시킨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로 RWA 시장에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관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도 블랙록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 자산 운용사로 볼 수가 있고 블랙록보다는 보유 자산이 적긴 하지만 약 5.9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블랙록과 함께 전통적인 금융회사 중에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 디지털 에셋 부서를 조기에 설립을 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커스터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순유입률을 봤을 때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을 빼놓고는 암호화폐 ETF를 거론할 수가 없죠. 디지털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약 2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이러한 마나 토큰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트러스트를 출시했고요. 하지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ETF를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각각의 기관이 어떻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거의 3개의 회사, 즉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3개의 회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역시 거의 순유출이 없이 거의 순유입만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색깔을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피델리티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거의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 3개의 회사가 거의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 3개의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더를 매집해서 ETF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초는 비교적 적은 양을 매집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블랙록과 이 피델리티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이더를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볼 차트는 온체인 홀딩 차트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 기관이 얼마나 많은 양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즉 점유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볼 수 있듯이 이 그레이스케일은 점차적으로 양을 피델리티와 블랙록의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이 그레이스케일은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블랙록이나 이 피델리티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점유율 또한 우상향을 하고 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누적 자산이 감소를 하고 있고 우하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시장의 신호를 봤을 때는 이 블랙록과 같은 피델리티 같은 전문 기관의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많은 사용자가 탈출하고 교체를 하고 있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더 신뢰하고 있는 기관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ETF에 대한 상품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제도권 내에서 투자 인프라 확장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이들은 상품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산군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ETF의 선점 효과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은 ETF를 운영하기 전에 이 트러스트 구조의 환매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환매가 불가하고 이러한 고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한계가 있었죠. 따라서 피델리티나 블랙록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ETF를 도입하고 나서부터는 브랜드 신뢰가 하락이 되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자금은 새로운 구조의 투명성을 따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내 신뢰 재편의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더리움조차도 전통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의 단기 시세가 아니라 장기 가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의 플랫폼의 가치 플러스 제동권의 연동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세를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실제 이더리움의 시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이 이더리움 ETF에서 이제 스테이킹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또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스테이킹의 수익까지 제공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ETF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일단 온체인으로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정보를 온체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